10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낼 때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무의식이 열리면서 내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남들이 알까봐, 남들이 알고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혹은 너무 찌질하다고 날 버릴까봐, 여러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눌러 참으면서 이제 다른 마음만을 막 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허용하고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비워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과 합체가 돼서 그 마음의 관념체가 돼서 현실을 바라볼 때 왜곡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도 받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좀 마음도 좀 비워내시겠다고 수행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현실에서 누군가한테 화를 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기에는 화풀이를 하거나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버림받은 마음을 세게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 버림받은 마음을 좀 분리할 수 있게 부모에게 사랑받은 마음을 인식시켜드리고 그 마음을 좀 느끼시면서 내가 현실에서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이유가 태아기에 부모에게 이제 죽임당할까봐 두려웠던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구나.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마음은 관념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면서 이 마음 비워낼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분노나 미움이나 살기를 쓰지 못했던 건 내가 그 마음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을 상대에게 썼을 때, 상대에게 너무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눌러 참고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그 버림받은 마음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에너지가 여전히 심하게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상담해 봤더니 이분이 올곧게 느끼시는 마음은 두려움인 거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 누구를 봤을 때 좀 분노가 심한 사람을 보면 막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온다던가, 이렇게 두려움만을 올곧게 느끼지, 사람이 태아기에 혹은 어린 시절 뭔가 거부당하고 버림받는다고 느낄 때 두려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버리는 행위, 거부하는 행위, 죽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분노, 살기, 미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부당할 때, 버림받을 때, 미움받을 때 엄청난 분노와 살기와 미움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를 거부한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고 느낄 때 두려움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분노, 살기, 미움도 올라오니까 그 마음을 병행하면서 비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두려움이 느껴지면 두려움을 비워내고, 또 분노, 살기, 미움이 올라오면 분노, 살기, 미움을 비워내게 되는데, 이분은 분노, 살기, 미움을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하면서 너무 눌러 참고 버려놓고 살아서 올라오지를 않는 거죠. 그냥 분노, 살기, 미움과 합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떤 상대를 통해서 느끼는 마음은 올곧게 두려움만을 느끼는 거죠.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미움받을까봐 두렵다.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죽임당할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상대를 통해서 버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살기, 미움인데 상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느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느낀 마음은 올곧게 그냥
두려움이라고 느끼면서 계속 두려움만을 비워내니까 두려움을 비워내도 상대를 통해서 미움, 살기, 분노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계속 올라오게 되고 절대 버림받은 마음이 떨어질 수가 없죠. 두 마음을 같이 비워내야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분노, 살기, 미움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뭐 역할극을 하고 하지만 이분이 그냥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 분노, 살기, 미움과 합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관념체라는 건 그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잘 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수치심의 관념체는 내가 수치심인데 수치심을 잘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분노, 살기, 미움의 관념체는 당연히 분노, 살기, 미움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냉정함을 쓰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던가 생각을 돌리면서 계속 상대를 미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현실에서 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두렵다고 하면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하면서 네가 나 버리지? 네가 나 지금 미워하지? 네가 나 지금 거부하지?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속으로만 느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뭐 싸준다던가 음식을 해줬을 때 이분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냉정하게 너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니? 너 나 뭐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지? 뭐 혹은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냉정하게 미움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워! 나 죽이고 싶어! 뭐 받아! 뭐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냉정함으로만 올라오니까 이분이 그런 미움, 살기, 분노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는 미움, 살기, 분노에 대해서 있음을 이렇게 인정시키려고 할 때 올라오는 마음이 내가 분노나 미움이나 살기가 어딨어. 나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부감이 올라오면서 절대로 허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노, 살기, 미움의 관념체가 됐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냉정함이라던가 어떤 생각으로 돌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비워내기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이분이 이 마음을 허용해야, 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니까 허용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한번 이제 풀어드리려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왜 사람이 분노, 살기, 미움의 에너지가 센 만큼 내가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이 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엄청 미워하면 엄청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살기가 세게 있으면 그 사이즈만큼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어머니를 느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의 그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너무 이 살기 미움을 분노를 눌러놓고 버려놓고 사셔서 이게 너무 세져서 두려움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자구가 이렇게 할 때 너무 무서움이 두려움이 올라온대요. 이상하죠?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옆에서 참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기 안에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 너무 분노하는 마음, 살기가 존재하는 거죠. 왜? 태아기에 어머니가 혼전 임신을 하셔서 이분에 대해서 죽일까 말까를 고민하다, 갈등하다 나셨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살기, 분노, 미움의 에너지가 시초가 돼서 쌓여서 세진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날 죽일 거라는 그런 공포심이 현실에서도 태아기의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극을 통해서 이분의 그 분노, 살기, 미움을 한번 허용시켜 보려고 역할극을 했어요. 처음에 정말 제가 어머니가 돼서 아야 누구야 와서 오늘
남편도 없는데 와서 자라. 엄마 너무 무섭다. 엄마 너랑 자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공포심이 올라오면서 안 잔다고 싫다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느끼면서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느낌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인식을 시키면서 그 마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그 죽이고 싶은 살기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 역할극을 4번을 했어요.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4번째 다시 역할극을 하면서 서서히 그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 안에 그 분노 살기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역할로 야야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가라. 날도 어두워졌는데 엄마도 너무 심심하다. 너랑 얘기하면서 자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의 살기가 훅 올라오면서 자고 갈게. 엄마 자고 갈게 하면서 막 이렇게 덤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놀라면서 오늘 밤 거사를 치러야겠다. 오늘 밤 끝내버리자 엄마를. 막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칼이 있구나. 칼을 품고 사는구나.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살기를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관념체가 세상에서 현실을 보면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버림받는다고, 거부당한다고, 미움받는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내가 세상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있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비워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비워내야 하는데,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비워내야 하는데, 비워내려고만 하면 이게 관념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허용이 됐어도 비워내려고 할 때 마음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꾸 힘이 빠지면서 뭔가 에너지가 뚝 빠지면서 힘이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발산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좀 더 그 마음을 분리시켜드리기 위해서 사랑받은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조금씩 분노, 살기, 미움이 올라오면서 태아기에 어머니에게 낙태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분노, 살기, 미움을 느꼈던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을 정말 많이 발산을 해내셨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증오심이라던가 분노라던가 미움, 에너지 이런 마음을 느껴서 발산해 본 것 같다고, 정말 처음이었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세상 사람들을 왜곡된 마음으로 바라봤던 걸 이게 조금 이해가 된다고, 남편을 보면 남편이 좋다고 예쁘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웃기네, 거짓말하고 있네, 너 나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자꾸 미움이나 살기나 이런 게 올라왔는데, 그게 진짜 진심이었음에도 자기가 오히려 남편을 미워하고 버렸다는 걸 이제는 알겠다고, 자기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미움, 살기, 분노 자꾸 알아차려서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정말 많이 분노, 살기, 미움에 대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관념체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을 제대로 느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서 두려워서 뭔가 버림받을까봐, 수치스러워서 손가락질 당할까봐 눌러놓은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 인식해서 받아들여서 비워낼 때 왜곡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수행자가 돼서 제대로 된 마음을 비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